안녕하세요. 동서하개미입니다. 오늘은 외환시장에서 꼭 알아야 할 달러 스마일, dollar smile 이론을 소개합니다. 달러 강세, 달러 약세, 단순하지 않습니다. 미국 경제가 너무 강하거나 너무 약할 때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경제가 안정적일 때는 약세를 나타내죠. 이 한 가지 개념만으로도 글로벌 투자 전략을 훨씬 똑똑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합니다. 달러 스마일 이론은 모건 스탠리에서 외환 전략 전문가로 활동했던 스티븐 젠에 의해 소개되었으며 현재는 유리존 SLJ 캐피탈의 CEO를 맡고 있습니다. 그는 달러가 글로벌 경제 사이클의 양극단에서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중간 구간에서는 약세를 나타낸다고 설명합니다. 다음은 달러 스마일을 단순화하여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미소의 왼쪽 구간은 위기 속의 강한 달러를 의미합니다. 글로벌 경제가 침체나 금융위기에 빠질 때 전 세계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을 찾으며 자금이 미국 달러와 미 국채로 유입됩니다. 이 시기 미국 경제 자체가 약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이 강화됩니다. 이는 높은 유동성과 미국 금융시장의 민감성이 결합되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미소의 바닥 구간은 안정기에 약한 달러를 의미합니다. 글로벌 경제가 안정적이고 고르게 성장할 때는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가 개선됩니다. 이에 따라 자금은 국제 주식, 신흥국 채권 등 수익률이 더 높은 자산으로 이동하거나 저금리의 달러를 차입해 고수익 통화, BRL, IDR, INR 등에 투자하는 캐리 트레이드로 흐릅니다. 이 시기 달러는 더 이상 안전자산도 아니고 매력적인 수익 통화도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게 됩니다. 미소의 오른쪽 구간은 미국의 탁월함으로 인한 강한 달러를 의미합니다. 미국 경제가 성장 속도, 생산성 혹은 통화정책 면에서 다른 국가들을 압도할 때,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시기처럼 달러는 다시 강세를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기대감 때문입니다. 연준이 다른 중앙은행들보다 먼저 금리를 인상하면서 미 국채 수익률이 더욱 매력적으로 변하고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유입됩니다. 이는 바로 American Exceptionalism, 즉 미국이 세계 경제의 선도자로 자리매김하는 국면입니다. 브라질 희열화, 일본 엔화에서부터 미국의 기술주, 독일 10년 만기 국채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산이 서로 연결된 세계에서 달러 스마일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환율 변동을 예측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는 글로벌 위험 사이클과 자금 흐름 전체를 읽어내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이제 달러의 강세를 주요 금융 이벤트와 연결지어 살펴보며 달러가 어떻게 미래를 예고하는지 함께 이해해 보겠습니다. 1990년대 후반 닷컴 버블과 아시아 금융위기 1997-1998 미국은 기술 혁신의 물결 속에서 성장하며 닷컴 버블이 형성되고 GDP가 크게 증가했으며 나스닥 지수가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1997년 태국에서 시작된 통화 위기가 인도네시아와 한국으로 확산되었고 1998년에는 러시아의 역사적인 디폴트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이 시기 달러 지수 DXY는 1997년 약 90에서 2001년 110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상승했는데 이는 강력한 미국 내 성장과 동시에 글로벌 자금이 위험 시장에서 이탈하는 두 가지 요인이 겹쳐진 결과였습니다. 2008년 미국 부동산 시장 붕괴에서 비롯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 은행 시스템으로 확산되면서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정점은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공황 상태에 빠졌을 때였습니다. 이 시기 달러 가치는 미국 경제의 내재적 강점 때문이 아니라 최종적인 유동성 피난처로서의 역할 때문에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이는 바로 달러 스마일의 왼쪽 구간, 즉 두려움의 폭풍 속에서 강세를 보이는 달러를 완벽히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2017년 달러는 미소의 바닥에 도달하며 글로벌 위험자산 시장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수년간의 통화 완화 정책 끝에 유로존과 일본 등 선진국 경제가 회복세에 들어섰고 중국은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며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자금은 달러를 떠나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신흥국 EM으로 이동했습니다. 유로, 페소, 랜드, 헤알화 등 주요 통화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고 비트코인은 상승 사이클에 진입했으며 글로벌 위험 자산 시장 전반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 시기 달러 지수 DXY는 한 해 동안 약 10% 하락했는데 이는 시장의 과도한 낙관론 속에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스마일의 바닥 국면을 대표하는 사례였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보건 위기가 금융 위기로 번지면서 주식 시장이 붕괴하고 글로벌 유동성이 급격히 위축되자 달러는 급등했습니다. 이 시기 달러 스마일은 왼쪽으로 기울었고 달러 지수 DXY는 2020년 3월 100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후 연준 페드의 전례 없는 완화 정책으로 달러는 다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는 불과 몇 달 만에 달러가 왼쪽에서 바닥으로 이동한 드문 사례로 평가됩니다. 2022년 팬데믹 이후 미국 경제는 강력한 성장세를 보였고 미국과 글로벌 전반에서 인플레이션이 급등했습니다. 연준 페드는 주요 중앙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강도 높은 통화 긴축에 나섰으며 불과 12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기준금리를 0.25%에서 5%까지 인상했습니다. 그 결과 달러화는 가파르게 절상되었고 달러 인덱스 DXY는 약 115에 근접하는 정점을 기록했습니다. 신흥국과 에너지 수입국들은 달러 부족에 직면하며 대외 부채 부담이 심화되었습니다. 이는 달러 미소의 오른쪽 구간, 즉 미국의 압도적 우위와 그로 인해 다른 국가들이 숨 가빠지는 국면을 보여줍니다. 과거의 달러 미소, dollar smile가 남긴 핵심 교훈 1. 달러는 단순한 통화가 아니라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혈맥이다. 이 달러의 움직임은 거시경제의 전환점을 가장 먼저 신호한다. 3. 달러 미소 앞에서 면역된 자산은 없다. 금, 비트코인, 심지어 미국 주식조차 예외가 아니다. 4. 달러 강세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왜 달러가 강한가라는 이유이며 이는 시장이 스스로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여주는 서사이다. 제기되는 질문은 2025년 달러는 어떤 미소를 지을 것인가입니다. 최근 달러 약세는 주로 연준 페드 조만간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비롯되었으며 동시에 정치적 리스크가 페드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 증가, 국제중앙은행들의 달러 보유 비중 축소, 그리고 외환 해지 수요 급증이 맞물리면서 달러의 안전자산으로서의 신뢰가 약화되었고 결과적으로 달러는 미소의 바닥 구간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4월 무역전쟁이 본격화된 이후 달러화는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이어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장 반응이라기보다 미국이 지난 6월 만기가 도래한 막대한 부채를 소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달러를 약화시킨 조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금, 암호화폐, 위안화와 유로화가 상승한 것도 이들 통화 자산이 본질적으로 강해서가 아니라 달러가 스스로 약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달러 약세는 더 이상 부정적 부산물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활용되는 도구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신뢰는 경제 지표에 있지 않고 오히려 백악관의 지정학적 의도에 달려있는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21세기 권력 게임, 트럼프와 세계 나머지 진영 간의 대결 속에서 통화는 더 이상 중립적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적 무기이며 달러의 미소가 누가 승자가 될지 그리고 누가 이를 악물고 감내해야 할지를 판가름할 것입니다. 통화 정책이 정치 권력에 의해 점유되고 금리 결정이 더 이상 CPI 데이터가 아니라 대통령의 트윗에 좌우되는 세계에서 달러는 더 이상 시장 신뢰의 객관적 척도가 아니라 새로운 글로벌 질서를 규정하는 도구로 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러의 힘은 단순한 통화 이야기가 아니라 권력의 이야기입니다. 단 한 번의 사이클만으로도 전 세계를 숨 돌리게 하거나 숨 막히게 만들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올해 달러의 미소가 어느 쪽으로 기울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